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강 사고 현장 흔적의 용어와 특성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정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위험 상태를 인지하고 반응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두 차량은 충돌하게 되는데 최초 접촉을 하게 되고 상호 강한 힘으로 최대 접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 차량들은 각각의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분리돼서 최종 정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통사고의 현장을 조사하는 목적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가? 차대차, 아니면 차대 사람, 아니면 차대 어떠한 물건, 이와 같은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그리고 언제 사고가 일어났는가,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는가, 법규 위반인지 구조적 결함인지, 사고 관련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도로상의 여러 가지 물리적 흔적들이 남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조사자가 현장에서 사고 결과 흔적들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즉 사고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남아있는 물리적 흔적들은 타이어의 흔적이나 도로상의 결과나 잔존물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흔적은 스키드 마크, 요 마크, 가속 스커프, 새겨진 타이어 마크, 바람 빠진 타이어 마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도로상의 사고 결과는 최초의 접촉 지점, 그리고 최종 위치, 고정 물체에 나타난 흔적이라든가 노면을 이탈한 흔적, 그리고 도로에 남겨진 상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잔존물도 있는데요. 하체의 잔존물이라든가 액체 잔존물, 차량 파편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이어 흔적입니다. 스키드 마크 많이 들어보셨죠? 스키드 마크는 잘 굴러가고 있던 타이어가 갑자기 정지할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크가 조작된다면 노면에 굴러갈 수 없게 된 타이어에 의해서 남게 된 흔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동 스키드 마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타이어가 잘 굴러가다가 이렇게 굴러가지 못함으로써 남는 흔적들입니다. 스키드 마크의 모양을 보면 전형적인 모습을 한 것도 있지만 도로의 경사나 타이어의 마모 정도,
뭐 브레이크 슈나 드럼 사이의 압력, 이와 같은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형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차륜 의 제동 흔적, 즉 스키드 마크의 특성입니다. 바퀴는 미끄러지지만 구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롤입니다. 롤. 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량의 작동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것이고요. 타이어의 흔적은 4개가 남을 수도 있고 2개가 남을 수도 있고, 뭐 드물게는 3개나 1개도 남는다고 합니다. 자, 좌우의 타이어는 공통적으로 진하게 나타나지만 앞 뒤의 타이어는 앞 타이어 쪽에 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크의 폭, 이거는 일직선으로 발생하면 타이어의 폭과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작 형태를 보면 서서히 또는 갑자기 발생을 하고요. 종결 상태는 갑자기 끝나죠. 자, 줄무늬 흔적, 이 마크와 평행에서 나타나고요. 흔적의 바깥쪽이 가끔 진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게 되면 언제 나타나느냐? 공기압이 너무 낮을 때, 이때 급제동을 하게 되면 무게의 이동 결과로 따라서 앞바퀴의 하중이 과편향되면서 지나치게 찌그러게 되고요. 그래서 앞바퀴의 가장자리 모양이 스키드 마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뒤쪽에 짐을 초과해서 적재하면 중량이 뒤쪽에 걸리기 때문에 과부하를 받게 돼서 후륜 쪽이 찌그러진다고 합니다. 후륜에 의해서 가장자리가 아주 진하고 중앙 부분이 희미한 이런 스키드 마크가 생긴다고 합니다. 갭 스키드 마크입니다. 이 갭 스키드 마크는 브레이크가 중간에 풀렸다가 다시 제동될 때 한 세트의 스키드 마크에서 중간 부분 한 3m 내외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스키드 마크를 내면서 진행하던 차량이 보행자나 또는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요. 소형 차량에서 발생하기 쉬운 마크 형태입니다. 도중에 끊긴 스키드 마크를 보면 급격한 제동이 있을 때 미끄러지는 불안감 때문에 운전자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페달에서 발을 떼어놓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고요. 또 좀 더 빨리 정지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펌프질하듯이 이렇게 밟았다 떼었다 다시 밟는 경우에 갭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며,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중에 미끄러졌다가 다시 밟는 경우나, 또 운전자가 위험이 분명히 없어졌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밟는다. 예를 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멈췄다. 다시 횡단하는 경우에 갭 스키드 마크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스킵 스키드 마크입니다. 띄엄띄엄 난 스키드 마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스키드 마크가 반복적으로 끊겨져 있거나 혹은 가늘어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이를 보시면 동일하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 발생하느냐? 세미 트레일러나, 트레일러 아시죠? 큰 앞에 트랙터가 있고 뒤에 짐, 화물 적재함이 달린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대형 트럭이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졌다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중이 적거나 화물을 적재한 상태. 그래서 너무 강한 제동을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승용 차량이 균일한 도로상에서 제동을 하게 되면 타이어와 압력이 다양하게 작용함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면상에 심하게 돌출된 요철이나 구멍, 짧은 둔덕, 또 표면상에 윤기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와 같은 스키드 마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형 차량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한쪽의 타이어에만 나타나지 않고 원인이 된 이 윤기물에서 멀어져 갈수록 점점 희미해진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미끄러지는 자동차가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과 같은 이 장애물과 충돌했을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이걸 충돌 스키드 마크라고도 하고요. 또 무거운 대형 차량보다는 이 소형 차량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소 곡선을 이룬 스키드 마크입니다. 보시다시피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자, 회전을 하려고 하거나 앞에 나타난 문체를 피하려고 핸들 조작이 된 상태에서 제동이 되면 이렇게 활처럼 구부러진 스키드 마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후행 중인 차량이 제동되면서 미끄러져서 노면에 대한 견인력이 없어지면, 깨지면 운동의 방향이 바뀌기 쉽고요. 이때 미끄러지는 차량이 횡단 경사나 편경사 때문에 도로의 가장자리나 연석, 옆으로 향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이 회전하지는 않는데요. 이 경사가 뭘까? 그러면 도로가 일직선으로 있으면 경사가 없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 경사를 주게 됩니다. 다소 곡선을 이룬 스피드 마크의 세 번째입니다. 곡률 반경이 짧은 심한 커브 구간에서 보면요. 커브의 내측의 회전수가 적으면 커브의 외측 타이어 회전수가 크겠죠. 이때는 마찰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측 타이어만 흔적을 남거나 외측 타이어보다 진한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곡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로의 편경사나 곡률 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차량의 상태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한쪽이 바뀌는 포장도로 등의 높은 마찰력이 있는 노면 상태에 있고 한쪽이 바뀌는 자갈이나 잔디, 눈, 얼음 조각과 같은 이 낮은 마찰력이 높은 상태에 있을 경우에 한쪽은 빨리 가고 한쪽은 가지 않고 이런 겁니다. 이때 바로 삐뚤어진 이 스키드 마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키드 마크가 견인 때에도 생길 수 있는데 흔히 견인 차량을 우리가 래커라고 하죠. 래커. 그래서 견인 트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르지 않는 바퀴들 차량이 사고가 나면 브레이크를 잡아 당겨 놓게 되죠. 이럴 때 만들어진 스키드 마크입니다. 이 차량을 끌고 가게 되면 뒤에 스키드 마크가 나타납니다. 길이가 짧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긴 스키드 마크를 남기면서 수백 미터나 수킬로 그 이상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견인시 끌린 이 타이어 흔적을 보면 충돌 전에 발생시킨 자국으로 잘못 판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요한다. 다음에는 컬리전 스크럽, 그래서 충돌 스크럽입니다. 차량이
심하게 충돌하고 있을 때 차량에 손괴된 부품이 타이어를 꽉 눌러서 그 회전을 방해하고 동시에 충돌에 의해서 지면, 땅 쪽을 향해서 큰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어하고 노면 사이에 순간적으로 강한 마찰력이 발생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충돌 스크럽입니다. 바로 이 현상은 최대 접촉 때 바퀴의 일치, 바퀴가 어디 있었느냐 의미하므로 바로 충돌 지점을 나타내는 최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충돌 스크럽의 길이는 2 내지 40cm이고 아주 긴 게 3m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타이어가 플랫, 일명 우리가 고장나거나 대형 차량에 있어서는 제동이 걸려 있는 경우 때로는 3m보다 더 긴 경우도 가끔은 발생한다고 하고요. 짧은 시간에 충돌의 힘이 큰 압력으로 타이어에 가해지기 때문에 시멘트나 콘크리트 노면 이런 위에서는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 흔적은 몇 시간이나 보통은 3, 4일, 길어야 2, 3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충돌 방향에 따라서 동일 방향에서 충돌이 되면 약간 길게 직선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 방향의 충돌이 있는 경우는 짧고 구부러진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마크입니다. 이 마크는 바퀴가 돌면서 다소 자동차의 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찰 흔적이며 가끔은 원심 스키드 마크 또는 임계속도 스카프 마크, 측면으로 미끄러진 흔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해술에서 나온 용어이고요. 차량이 도로를 따라 움직일 때 이 수직축 부근에서 회전,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이 과속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급하게 핸들을 조작을 하면 차량의 바퀴는 회전을 계속하면서 차축에 평행하게 미끄러지는 것이죠. 옆으로 평행하게 미끄러지는 것.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급 핸들 조작을 할 때나 또는 급 커브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나타난 커브 때문에 무리한 핸들 조작을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속 스커프입니다. 엑셀레이션 스커프.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동력이 구르는 바퀴에 전달되어 도로 표면에 한 번의 스핀이나 슬립이 발생되어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자, 정지된 차량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기어가 들어가 있는 채로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클러치 페달을 갑자기 놓아서 급가속이 될 때, 일명 우리가 급출발입니다. 이때에 순간적으로 가속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가속 스커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갈길이나 진흙, 눈길 이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교차로, 단일로 이 급출발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가속 스커프의 시작과 끝은 완전히 구별이 되고요. 즉, 한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차가 출발할 때 그 차는 움직이지 않고 바퀴만 순간적으로 회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끝부분은 어디냐? 끝. 타이어가 도로 표면에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속도에 도달했을 때,
예. 자, 그래서 점점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차가 가속할 때 차량의 무게는 뒤쪽으로, 차량이 가속을 하면 이 뒤쪽으로 이동하여 뒷바퀴에 부하가 걸리고 되고 과편향되면서 타이어 가장자리선을 남기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스키드 마크나 이 바람 빠진 타이어 자국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구른 흔적입니다. 임프린트, 그래서 눌린 자국인데요. 눈이나 모래나 자갈이나 진흙, 잔디와 같이 좀 부드럽거나 느슨한 노면 위를 타이어가 미끄러짐 없이 굴러가면 노면상에 타이어와 이 접지면의 무늬 모양을 그대로 새겨놓은 흔적입니다. 접지면. 보시다시피 타이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웅덩이를 지남으로써 이 젖은 타이어가 길 가장자리에 진흙이나 가칠한 이 페인트에 묻은 타이어가 포장된 도를 지나가면 타이어 자국이 찍히게 되고요. 또 타이어 직경보다도 적은 일부분이 젖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바람 빠진 타이어 흔적입니다. 플랫 타이어 마크.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적거나 짐을 많이 실어서 지나치게 타이어가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주행하거나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가 뜨거워지죠.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포장도로나 특히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 흔적은 몇백 미터 지속될 수도 있고요. 한 쌍의 타이어 중 어느 하나가 바람이 빠지면 나머지 타이어는 과적이 되어서 뒤틀리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플랫 타이어가 대부분 사고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흔적이 충돌 지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1번. 교통사고 현장에 남는 타이어 흔적의 종류가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은 스키드 마크, 요 마크, 가속 스커프, 플랫 스키드 마크. 그렇습니다. 잘 풀으셨나요? 자, 답은 플랫 스키드 마크입니다. 플랫 뭘까요? 타이어 마크였죠? 예, 그렇습니다. 자, 바람 빠진 타이어 마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자동차의 바퀴가 회전을 멈춘 상태에서 타이어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생성되는 타이어 흔적. 뭘까요? 뭘까요? 네. 답을 한번 볼까요? 1번 구른 흔적. 아니죠. 2번 가속 스커프. 3번 스키드 마크. 4번 요 마크. 답은요? 답은 스키드 마크였습니다. 스키드 마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3번. 정지된 차량의 엔진을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클러치 페달을 갑자기 놓아서 자동차가 급가속할 때 한 번의 스핀이나 슬립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타이어 흔적은 어떤 걸까요? 가, 갭, 나, 플랫, 다, 요 마크, 라, 가속 스커프.
답을 보겠습니다. 자, 가속 스커프였습니다. 자, 가속 스커프는 타이어가 미끄러지거나 비벼지면서 바퀴가 구를 때 노면에 형성된 것으로 차가 출발할 때 차는 움직이지 않고 바퀴만 순간적으로 회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요약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타이어의 흔적은 스키드 마크, 요 마크, 가속 스커프, 구른 흔적, 바람 빠진 타이어 흔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키드 마크 보겠습니다. 굴러가는 타이어가 갑자기 정지할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크가 조작된다면 노면상에 굴러갈 수 없게 된 타이어에 생기는 흔적. 종류를 보면 갭 스키드 마크, 도중에 끊긴 스키드 마크, 스킵 스키드 마크, 띄엄띄엄 난 스키드 마크고요. 다소 곡선을 잃은 스키드 마크, 그리고 견인대에 생긴 스키드 마크, 충돌 스크럽, 이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요 마크는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찰 흔적이고요. 가속 스커프는 충분한 동력이 구르는 바퀴에 전달이 되어서 도로 표면에 한 번의 스핀이나 슬립이 발생되어서 나타나는 흔적을 말합니다. 구른 흔적은 눌린 자국, 새겨진 타이어 자국이라고도 하는데 눈이나 모래, 자갈, 진흙, 잔디와 같이 느슨한 노면 위를 타이어가 미끄러짐 없이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와 접지면에 무늬 모양을 그대로 새겨놓은 흔적을 말합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 흔적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적거나 짐을 많이 실어서 타이어가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주행하거나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가 열을 받고 건조한 포장도로나 특히 이 콘크리트 표면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